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일간합 조금 건드릴 건데, 일간합이 되어 있으면 지는 그런 줄 몰라요. 능은 자 그렇대, 근데 지는 그런지 몰라요. 그런 뜻이에요. 양옆에 이렇게 합을 다 하고 있죠. 정말 정신없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합하고 있으면 내가 오히려 양쪽에 합 안 되기 위해서 더 똑바로 정신 차리나? 전혀 아니에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약한 팔자가 한겨울에 큰 산이에요. 그러면 이 무토 큰 산은 나무를 키우는 산이잖아요. 그런데 주변 모든 글자들이 물로 둘러싸여 가지고 토가 물에 확 휩쓸려 갔어요. 저 멀리 끄트바리에 있는 이 묘가 축하고 묘하고 격각이기도 하고, 축하고 묘 사이에 인이 공엽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공엽되어 있는 인도 그렇고 묘도 그렇고 격각이고 멀리서 자묘형까지 맡고 있어 가지고, 이 묘는 인목이면 덜해요. 근데 이 승목이죠. 그래서 묘 있으나 마나.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렇지요. 이 정계충이에요. 보통 합도 충당한 글자도 용신으로 잡지 않는데, 이거는 충 맞아도 의지할 거는 정화인데, 정화가 충 맞아가지고, 그럼 이 팔자도 팔자 원국상 어떤 글자가 와도 아무것도 안 되는, 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어린 시절에 술해라는 글자가, 인호술 해묘미라는 글자지요. 술해가 들어올 때 그래도 조금, 아주 조금, 지금 38인데 기대운 곧 이제 들어가요. 올해 갑진년, 내년 을사년, 병호, 정미, 원래 38이니까 39, 40, 41예요, 정미가. 그 다음 무신년이죠. 무신년은 이 기우대운 언저리예요. 이때부터 자, 유축합, 자유파, 물을 한번 파동을 막 지기는 거예요. 유가 없는 요 상태 팔자 원국만 보면, 물을 가다 놓은 암장들, 그 댐 같은 데 가보면 수몰된 산 있지요. 그런 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수몰돼 있는 모습인데, 유가 오면 그 수몰된 그 머리만 싹 내놓고 있는 요 산에 한번 출렁출렁 물을 출렁거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뭐 정민년 다음 이때부터 인생이 더 곤란해지는, 결혼 못했음, 살기 어려움. 굳이 이런 팔자가 그 우리나라 아가씨, 우리 태생이 우리나라의 아가씨 데리고 오면 당연히 어렵고, 동남아에서 그러면 그래도 한번 살아볼 수는 있어도 살아볼 수 있는 거지 끝까지 산다라는 뜻 아님. 아버지는 어부시고 엄마는 횟집 하시고, 나는 그 옆에서 짜는 거, 뭐 민물고기, 뭐 약탕 짜는 거 있죠. 에키스 그거 하시는 분인데, 어떤 운이 와도 아무것도 안 됨. 월에 있는 글자하고 합을 하는 게, 이게 만약에 남자라면 재성과 합을 해 있기 때문에 제복이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제복이 있으려고 하면 야가 식신생재도 돼야 되지만요, 지지 원국에 이 무토가 일간 힘이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무토 일간이 힘이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근데 나는 어디 가서 물으니까 내보고 부자가 된다 했어요. 이 말은 너가 아버지가 죽어야 내가 잘 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개수가 사면초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간합을 잡아줄 때는 진짜로 누구 하나에, 그리고 월도 미잖아요. 진술충미가 월에 깔려 있을 때는 반드시 누구의 몰락, 희생을 등에 업고 이게 전제돼 있어요. 하니까 누구 하나 죽이고 무덤에 넣어놓고 내가 잘 된다,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일간합을 잡아주는, 월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는 신중을 기해야 돼. 지도 모르게 와 우리 아가 진짜 부자로 산단다 하면서 지 죽을 줄 모르고 아버지가 보통은 가지요. 그리고 이 개수는 어차피 일지에 힘이 없지요. 이러면 우리 마누라 맨날 비실비실 거려야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팔자 원국에 반드시 비견겁재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인즉슨 나의 일간이 신강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신강한 팔자 말고 신강한 팔자보다는요 신약한 팔자가 더 많아요. 우리 사회는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민초들 잡초들이 다 거지로 살아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신약한 팔자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운에서 신약한 채를 보강해 줄 때, 보강해 주는 방법에는 운에서 비겁이 오거나 인수가 오거나, 그래서 채가 강화될 때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좋아지죠. 그런데 항상 그릇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아까 제 세팔자 설명했듯이 원래 내 그릇은 정해져 있는데 운에서 어떻게 도와줘 가지고 내가 조금 더 그릇을 채우느냐, 그 차이예요. 또 어떤 글자가 있어줘야 되냐 하면 관, 인, 비겁, 관이나 인수나 비겁을 묘시켜주는 글자가 운에서 올 때, 이게 전부 다요. 비겁은 일단 재화는 반대되는 거고, 인성은 식상을 죽이는 거지요. 관은 체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힘을 못 써야 제가 살아나요. 근데 관보다는요, 인수나 비겁을 묘시키는, 고시키는 글자가 오는 게 더 좋아요. 이러한 조건이 있어주면 팔자 내에도 관이나 인수, 비겁을 묘시키는 글자가 있으면 살아가기가 신약해도 좀 수월합니다. 이거와 달리 내 팔자가 신약한데 식상을 묘시키고요, 재를 묘시키는 글자가 내 팔자 원국에 있으면 일생 가난을 면치 못해요. 신약한 팔자가 식상재를 묻는 거예요. 신강한 팔자는 식상이나 재를 항상 어떻게 합니까? 창고로 쓰지요. 그래서 신강한 팔자는요, 식상, 재 끌어묻는 글자는 반드시 그거는 창고예요. 술이라는 글자는 을도 집어넣고 병화도 집어넣고 무토도 집어넣어요. 이거 세 가지를 다 끌어묻는 역할을 하지요. 술 속에는 을도, 병도, 무도. 무일간 입장에서는 을이 관이고 편인이고 비견이죠. 그래서 무술일주는요, 이런 편인, 특히 편인을 끌어묻어 가지고, 인수는 식상을 방해하는 별이니까 인수가 끌어묻혔단 말은 저절로 식상이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술일주는 뭐 아니면 도예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무술일주가 웬만해서는요, 팔자 원국이 되게 많이 막 그렇지 않는 이상은 밥벌이가 돼요. 게다가 비견을 힘을 못 쓰게 하니까. 근데 갑술일주는요, 똑같이 을병무를 술이 집어넣으니까 겁재라는 글자를 힘을 못 쓰게는 해도 술이라는 글자는 식신과 재성을 끌어묻지요, 갑일간 입장에서는. 그래서 갑술일주가 잘 사는 게 조금 어려워요. 이때 갑술일주가 잘 살락하면 이 술이 묘로 쓰이는 게 아니고 무덤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창고로 쓰여야 되겠지요. 그러려고 하면 일간이 힘이 좋아야 돼요. 만든 팔자입니다. 갑일간이 한여름에 태어났어요. 이게 어디에도 갑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부자다 아니다 판가름을 할 때, 용신을 찾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팔자는 균형 조화가 맞으면 잘 살아요. 암만 신약해도 균형과 조화가 잘 갖춰져 있으면. 이때 균형과 조화란 말은 예를 들면 5월에 갑술일주인데 화기가 중첩하니까 이런 식으로 수화가 조절이 잘 돼 있으면 아무리 신약해도 그냥 뭐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균형 조화예요. 이 팔자를 가만히 보면 이런 모습은 관과 재관 이런 식으로 깔아놓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미는 갑이 또 지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팔자가 운에서 남자면 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갈 거고, 여자면 축부터 거꾸로 이렇게 오겠죠. 이런 팔자가 운에서 이런 글자를 만났을 때 어느 게 좋을까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면 표 난다 맞죠? 술이 와야
이 팔자가요, 그나마 괜찮아요. 어차피 축이든 술이든 이 갑일간은 이런 운에서는 신약하기 때문에 맥을 못 추는 거는 맞는데, 이 전부 다요, 이 글자가 음습해요. 그나마 요 미라는 글자가 해묘미로 놀아가지고 밝은 글자예요. 근데 축이 와가지고 이 미를 충하면요, 이런 운에서는 이 갑일간이 죽을 수도 있어요. 술은요, 똑같이 충형을 해도 이 술은 음양적으로 균형 조화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술운이 똑같이 거지로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도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술은 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비견겁재가 꼭 있어야 되는데, 비견겁재는 신앙 심각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겁이 없으면 부자가 안 되는 이유는요, 제 조절이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까지 수업을 했을 때 가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식상 없는 여자는 뭐라 했어요? 과부예요. 내가 화일간이면 토가 식상이 되죠. 그러면 야의 관은 수예요. 요게 관성이 되는데 요 놈이 있어줘야 야가 제자리를 늘 제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식상 없는 여자가요, 아씨 네네, 남편을 쪼아붙일 때 저 같은 경우는 딱 쪼아붙이는 모습이요 드러나 있어요. 통 안에 쥐 갖다 놓고 니 확 죽어보라 하면서 이게 식상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식상 있는 사람은요, 구멍 하나 내놓고 저쪽으로 나가라 하면서 콕콕 좋아해요. 살길을, 그게 식상이 있고 없는 여자의 차이예요. 저는 그래 오늘 같이 죽자 죽어보라 하면서 후회하지 않아요. 내중에 후회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내 운명인 것이야 하고, 모든 오행에 있어 가지고 나를 다스려주는 관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식상 없는 팔자는, 여자는 관이 없어 가지고 그 과부 이런 표현을 잘 안 해요. 식상 없으면 관 조절이 안 돼 가지고 암만 잘난 남자라도 우리 남편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고 괜찮은 남자인데 집안에만 들어오면 이게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식상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 돈이 내 멋대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는 비겁이 있어야지 돈이 내 멋대로 요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팔자 원국에 야하고는 짝이에요. 짝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화일간인데 목이 인성이잖아요. 공부예요. 이게 공부면 금은 돈이지요. 그리고 아버지고, 이거하고 이거는 짝이에요. 내가 인성만 있어가지고 무조건 공부를 하고 잘하고 아니에요. 야를 컨트롤해주는 이게 있어야지, 목표가 있어야지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앙심강한 여자가 이혼 안 하고 사는 경우는 좀, 이혼 대부분 많이 하는데, 신앙심강하지 않아도 식상 없으면 남편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60갑자 일주론도 참조를 해야 돼요. 어차피 일지는 우리 남편이 기거하는 곳이므로, 저처럼 뭐 절지에 앉아 있고 이러면요, 뭐 주변 다른 글자와 상관없이 우리 남편과 나는 원래 맞지 않는 동물이므로, 쌤 고쳐지면 사람들 다 잘 살구로, 그 고칠 수 없어요. 뭐 하여튼 5번인지 모르겠는데, 신왕 신강한 팔자가 팔자예요. 반드시 충형이 있어줘야 잘 살아요. 신앙한 팔자가 충형 없지요. 가난한 경우가 참 많아요. 신앙 신강하다라는 뜻은 비겁이 똘똘 뭉쳐져 있다는 얘기지요. 인수도 많고. 그러면 원래 모든 팔자는요, 균형 조화가 맞다라는 말은 역동성, 힘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팔자는, 이런 팔자는 충형이 와가지고 한 번씩, 그러니까 팔자 원국 내에 건드려줘야 내가 재물을 생산하고 뭔가 활동하는 힘이, 원동력이 생기는데,
이거 신앙신강하기만 하고 중형이 없으면 이 또한 가난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이거를 말을 바꾸면 신약한 팔자에 중형은요 아무것도 못 써요. 진짜 깨구리예요. 근데 여자는 웬만하면 너무 신앙신강하게 잡지는 않아요. 이제는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돈만이 최고인 세상이라서 사람들 생각이 조금 다른데, 근데 신앙신강한 여자는 챙기는 게 정말 돈바이 없어요. 돈도 안 되고, 자식 식상이 조금 제자리에 잘 잡아져 있지 않는 이상 뭐 자식도 그렇고, 그래서 적당히 약간 불약한 모습이 여자 팔자로는 좋아요. 그게 균형 조화가 좀 맞으면, 예. 신약 신강도 중화가 조금 약하지 않은 모습으로 음양도 조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균형 불약한데요. 예를 들면 팔자가 어중간하게 차가운 글자들이 모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니까 을묘 내가 이 만든 팔자입니다. 신월일 초가을인데 정화도 하나 떠 있고 보니까 을묘라서 이 여자라고 치면 약하지도 않은데 관이 막 이렇게 돼 있고 관살 혼잡이긴 하지만 식신이 하나 떡 떠 있지요. 사주가 너무 찹지도 따시지도 그렇지요. 이런 팔자 못 살아요. 재미없어요. 니 어디서 니 뭐하노 하면요 이런 팔자가 주로요 술집을 가도 오비집 이런 집 가요. 룸사롱 예를 들면 템프로 이런 데 못 가요. 이왕 템프로 이런데 술집으로 빠지려고 하면 템프로 가가지고 확 해야 되는데 이런 팔자는 그런 데도 못 가요. 남편 보고 없고 나는 계산만 열심히 돈이 인생의 최고의 원래 을묘일주가 재를 굉장히 추구하는 팔자인데 열심히 이걸 추구해도 인생이 내 멋대로 잘 안 돼. 부자의 조건은 이러한데 이때 부자의 조건과 상관없이 팔자를 해석할 때요. 토를 진짜로 유심히 봐야 돼요. 어떤 글자든. 아까 전에 토는 무조건 뭐 다른 여러 쓰임이 있지만 묘고로 쓰이는데 팔자가 그래 치면 강해야 된다 그지요? 창고로 쓰이려고 하면 팔자가 신왕 신강해야 되고 묘로 쓰이는 거는 팔자가 약한 팔자예요. 참고로 팔자를 쓸 때 그러면 대운에서 이 창고를 잘 살랑살랑 해가지고 잘 건드려서 어떻게 창고처럼 잘 끄집어내나 그게 관건이죠. 이게요 축축하죠. 모든 글자들이 다 축축한데 토왕이에요. 하니까 팔자가 굉장히 신앙하지요. 그러니까 이 속에 전부 다 돈이라는 수 다 암장돼 있고 이 축 중에 식상 숨가놓고 있잖아요. 무진일주가 원래 또 땡뽀거든요. 엄청나게 진짜 땡뽀예요. 난 야가 그 정도로 땡뽀인지 몰랐는데 어렸을 때는 날이 갈수록 지금 오대운이거든요. 무오대운 들어오면서 돈을요 얼마나 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무진이라는 게 아주 큰 산이잖아요. 이 축축이 전부 다 이 산들 산으로 치면 지리산이에요. 햇빛도 안 드는 음침한 을이 위에 수의 생을 받아도 이 을은요 잡초고 고사리예요. 음지에서 자라는 고사리. 야는 정말 하루 종일요 니 뭐하노 물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요. 나 자. 억수로 날씬해요. 밥 못나 하면 근데 뭐하노 하면 그냥 나 밥만 못썩 하고 집에서 전혀 음식도 안 해요. 맨날 다 뭐 밀키트 사다 먹고 배달시켜 먹고 신랑하고 맨날 오늘은 어디 가서 먹어볼까 하고 맨날 그거 굽냐고. 시집 자체를 원래 부잣집에 가기도 했는데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사고가 늘 그래요. 근데 무진이 원래 또 무진일주 자체가 그 용이잖아요. 골룡포 중에서 가장 높은 좋은 골룡포가 중국 황제들이 입는 황색. 우리나라는 임금이 빨간 거 입었죠. 그래서 용으로 치면 급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지는 공주였고 지처럼 돈이 많은 친구는 동급이고
예를 들면 돈이 없거나 뭔가 조금 그러면 원래 다 인생은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나 미가 오면 미가 와가지고 이 충충충 건드리면요. 이때도 절대 나쁘지 않아요. 이 너무 축축한데 토가 와가지고 얘를 충 받으면 뭔가 불편함은 있는데 변동이 들어오는데 야 입장에서 이거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상관이 얘한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대운에서 너무 신왕하잖아요. 그러면 신왕한 팔자가 오를 보면 돈 날리고 뭐가 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팔자를 잘 못 보는 사람. 야는 오대운 들어와가지고 대발랐어요. 그전에는 그냥 맨날 겨울잠 자요. 평생을 겨울잠 자는데 음습하잖아요. 하니까 할 줄 아는 건 자는 것밖에 없어요. 경호 들어와가지고 저거 신랑 한 일 갑자기 확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너무 신앙한데 오가 들어와가지고 니 이때 돈 많이 털어먹겠네. 그거는 팔자 볼 줄 모르는 사람. 오대운 들어와서 더 빛을 발한 4대운까지는 그냥 우리 신랑이 계속 자리를 못 잡아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시댁에서 돈이 많으니까 계속 뭐 돈은 대줬어. 이런 이제 어깨 힘주기 시작한 거는 경호대운부터. 이때 사도 나쁘진 않았어요. 신앙하니까 이 사축이요 불편하지만 뭔가 자꾸 의식주는 넓어지는데 그냥 돈이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디 투자해 놔가지고 돈이 묶여 있어. 그런 불편한 모습. 임신대운 들어가면 이 신앙한 팔자가 임신이 불편해요. 제가 확 뜨니까 돈은 투자해 놓은 걸 뭐 돈을 뭐 조금 땡길 수는 있지만 반드시 반대급부가 확 생겨요. 이런 팔자는. 돈은 죽는 날까지 원국에서 이것들이 전부 다 재고고 식상의 고 신앙해서 이거를요 참고로 잘 쓰는 팔자예요. 그래서 이거 추 와가지고 한 번씩 건드려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왕 신강한 거는요 팔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신왕 신강한 팔자는요 없는 글자를요 다 잘 써요. 없는 글자를 땡겨서 이 팔자에 관이 없는데 인성이 없는데 공부는 이 팔자가 잘할 수는 없어요. 너무 음습해가지고. 근데 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턱걸이로 문 닫고 4년제 들어가고 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해가지고 남편 관요 하나 있네요. 어쨌거나 식상이 없어도 없는 식상 잘 쓰고 그래서 신앙 신강이 좋은 거예요. 갑술일주가 진실하면 진은 수의 고장지고 술은 식상제의 고장지다. 그죠? 그럼 이렇게 충이 바로 옆에서 있으면 항상 창고가 혹은 뭐 무덤인지 어쨌거나 야들이 늘 열렸다 닫혔다 해요. 그래서 뭐가 열리고 뭐가 닫히고에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등락이 조금 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진술을 창고로 쓰려하면 신강해져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뭐 비겁이나 인수가 뭐 좀 두드러지면 이 글자를 잘 쓸 건데 예를 들어서 운에서 유나, 자나, 오나, 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각각 야들을 합을 할 수 있겠지. 충이 있는 팔자는요 항상 이 갑술일주 입장에서는 갑일가는 늘 내 앉은 자리가 뿌리 내린 자리가 흔들리니까 늘 힘들어요. 그러면 야는 좋다고 느끼는 운은 항상 충이 풀릴 때. 그러면 충은 언제 풀려요? 합이 와야 풀려요. 그럼 합이 올라가면 진과 합하는 이런 글자. 뭐 신도 되겠지. 그럼 아니면 수를 합하는 글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 충이 풀려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유나 신자 이런 것들이 오면 이 진 입장에서는 인수국이 만들어지죠. 이런 운에서는요 신약 신강과 상관없이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직장 다닌다면 진급해요. 시험 합격하고 늘 막 흔들려 가지고 뿌리가 흔들리는데 이거 와가지고 합을 딱 시켜주면 이 진이 합한다고요. 서로 충돌하는 거를
잊어버리거든. 까먹거든. 그래서 그럴 때 진급 합격해요. 그럼 만약에 인이나 오가 와가지고 술과 합하잖아요. 그럼 이때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요. 근데 이 팔자가 신약하다면 이런 운이 와가지고 직장 다니고 있으면 좋지에. 원래 내가요 신약하다면 이런 글자가 와가지고 진과 합을 하면 갑일간 입장에서는 인수가 만들어지니까 네, 신약한데 충도 풀렸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합격했어요. 승진했어요. 근데 신약한 이 팔자가 이런 운이 오면 장사하고 있는데 이런 운이 오면 우회될까요? 부도 나요. 팔다리가 묶이니까. 이해돼요? 왜 그런가 하면 술이라는 글자가요. 식상의 창고니까. 신약하면 이 글자는 묘로 쓰니까. 그래서 이런 글자가 와가지고 평소에는 이게 충이어가지고 열렸다 닫혔다 해도 오르락내리락 해도 먹고 살았는데 내 팔자 신약한데 이게 와가지고 야를 싹 신약한데 이거 와가지고 인수가 만들어지니까 니 돈 정말 잘 벌겠다 이운 대박나. 신약하기 때문에 술이 식상의 무덤이라서